자, 오늘 가산세 여러분들 요거 들어가겠습니다. 가산세는 2110번으로 해서 여러분들 하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보시면 여러분들 요거는 2110번으로 해서 들어갈게요. 자, 먼저 이 가산세는 여러분들 부가세 신고서에 확정 날짜만 들어갑니다. 예정에는 우리가 가산세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4월 엔터, 6월 엔터 치게 되면 요 가산세가 여러분들 누락분도 있지만 요 가산세 요 내역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오늘 요 오른쪽 요 가산세 찍고 오른쪽 있죠? 여기가 여러분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됐어요? 자, 그래서 요 가산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요걸 좀 이따 말씀을 드려서 적어 한번 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따라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시면 여러분들 그 가산세께 자, 좀 이따 쓸 것이고, 자, 그러면 여기 가산세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산세라는 것은 우리는 먼저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가 되겠죠. 우리가 아무 조건이 없으면 가산세는 개정 과목이 세금과 공과로 우리가 항상 분계가 이루어집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세법에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행정처벌적인 성격을 가진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가산세라고 한다. 그래서 그 제재의 방법은 당해세법에 정하는 세액의 일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부과하는 방법을 취하고 명목 또한 당해세법에 정하는 세목으로 하는 것으로 이를 본세와 구분하여 가산세라고 할 뿐이다. 가산세 부과와 감면은 각 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예를 들면 소득세법에 의하여 부가가 되는 가산세는 소득세 세목으로, 우리가 세목이라고 하는 것은 세부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ERP에서 세목 추가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실무하실 때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108번하고 빵빵 이게 나와요. 여기서 이거는 이게 외상매출금이라고 나오는 거야. 외상매출금 계정인데 우리는 뭐만 해요? 108번만 하죠. 그래서 요 108번은 개정 과목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개정 과목의 뒤에가 이거 1800이라고 있는 게 아니야. 요 뒤에 끝자리 있죠? 요 끝자리가 빵빵 있죠? 요게 세목 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811번 빵빵 이렇게 읽는 거야. 81100 나오는 게 아니고 811 빵빵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811번이라는 얘기죠.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요 끝자리가 세목 추가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실무 때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래서 요거 본세일 뿐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가산세 종류는 예시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 원천징수 이행 가산세, 지급조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전자세금에다 불성실 가산세 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앞으로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지원을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신고 불성실이 있어요. 여기 번호 보면 72, 73, 74, 75예요. 이해가십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만들자면 우리는 74번만 합니다. 원래는 여기가 20, 40, 10, 40이라는 프로테지를 외워야 됩니다. 가산세를 매기는 이렇게 매겨요. 그러면 요 20, 40, 10이라고 나온 거 있죠. 그렇죠? 요거 별거 아닙니다. 부당한 소리가 나오면 40%를 가산세 매깁니다. 40%. 그러니까 여기다 100만원 치죠. 그러면 100만원에 여기 100만원 치죠. 100만원 곱하기 40%. 그럼 여기 세액이 40%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여기 40%에다가 또 곱하기 또 10% 해주지만 여러분들 요 부당한 소리가 나오는 거는 다 40%. 무신고만 나오는 건 20%. 부당과 무신고라는 말이 아무것도 없어.
10%입니다. 이해갔습니까? 우리는 시험 볼 때 우리는 다 100%, 10%짜리로 합니다. 그러니까 신고 불성실은 우리는 번호 74번만 한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실무에서는 무신고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에 주어집니다. 내가 무신고인지 부당한 무신고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시험 문제도 나온 다음에 세무 1급에는 주어집니다. 이해갔습니까? 부당하다, 무신고다,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니까. 근데 아무 조건이 없더라, 부당한 소리가 무신고란 말이 없더라, 우리는 그러면 10%짜리로 합니다. 이해갔습니까? 10%짜리. 그래서 신고불성실은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우리는 74번 거 있죠? 그 10%짜리를 선택합니다. 이해갔습니까? 10%짜리를 이렇게 해서 신고불성실이고, 요 납부지원은 여기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 납부지원이 만약 50만원이다. 여기 참고로 신고불성실이 50만원이면 납부지원도 50만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요 두 개만 가산세 중에서 다 원금으로 가산세라는데, 신고불성실과 납부지원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줘서 그 세액 가지고 가산세를 매깁니다. 이해갔습니까? 요거 하나, 두 개만, 신고불성실과 납부지원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줘서 그거 가지고 가산세를 매깁니다. 나머지 지연발급이다, 지연수치다, 미발급이다, 제출불성 이런 거 다 있죠. 요거 신고불성실과 납부지원을 뺀 나머지는 다 공급가액에다가 가산세를 매깁니다. 이해갔습니까? 됐죠? 꼭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납부지원 여기 볼게요. 엔터 땅 치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팝업창이. 그래서 납부지원은 여러분들 이게 4월부터 6월까지죠? 이거 확정되는 거죠? 그럼 당초 요 가산세 내부터 예정 때 못한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요 당초 우리가 하는 건 얼마입니까? 이거는 며칠이야? 당초는요? 원래가 1월부터 3월까지는 언제까지 하는 거야? 2026년 몇 월 며칠? 4월 25일. 됐습니까? 그래서 고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026년 요번 거 4월부터 6월까지는 7월 25일. 그러면 91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기 예정 때 4월 20일 못한 걸 지금 7월 25일 날 납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이걸 확인하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기 두들겨 볼까요? 계산기 두들겨 볼까요? 자, 50만원 곱하기 91일. 됐어요? 됐어요? 곱하기 주먹. 하루 경과일수 이자율이 10,000분의 2.2예요. 그래서 50만원 곱하기 91일 곱하기 2.2 나누기 만. 무슨 배점으로 계산하네? 해야지 지금. 보고 있으면 안 돼. 그래야 여기 나오는 거야. 그렇죠? 이게 자동 형성이 됩니다. 하루 경과일수 이자율이 10,000분의 2.2예요. 원래 10,000분의 3이었다가 10,000분의 2.5였다가 작년서부터 10,000분의 2.2로 바뀌었습니다. 됐어요? 이게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해가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날짜만 제대로 적어주면, 일기에 만약에 여기 2기다 그러면 정해져 있죠. 2기는 당초 납부기일은 어떻게 돼요? 2026년 몇 월 며칠? 10월 25일. 그리고 납부일 또는 고지일은 2017년 1월 25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기 때와 2기 때가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시험 볼 때는요, 7월 24일 날 신고했다. 그럼 24일로 하는 거야. 그때그때 달라요. 알겠죠? 날짜는 주어진 대로. 근데 주어지지 않으면 1기는 항상 이렇게 세팅이 똑같습니다. 1기는. 알겠습니까? 날짜가 안 주어졌을 때는 이렇게 해서 해주시는 거다. 됐나요? 자, 그 여기도 50만원이다. 그래서 여기 50만원. 50만원에 10% 계산해봐. 거기다가 75% 가면 요거 하나만 유일하게 수동으로 입력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계산을 다 해야 돼요. 얼마입니까? 12,500원이죠? 네, 12,500원을 이렇게 수동으로 쳐줘야 돼요. 요거 하나는 외워야 돼요. 신고불성실은요,
그 세액에다가 곱하기 10% 곱하기 75% 감면이에요. 75% 감면이라는 것은 뭐냐? 1-0.75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0.25, 25%만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75% 감면이기 때문에 50만 원 곱하기 10% 곱하기 1-0.75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근데 이 얘기는 75% 감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3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75%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불성시라는 자리, 신고 불성시라는 5글자가 들어가는 모든 항목은 무조건 75% 감면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75% 감면은 어디 또 있을까요? 몇 번에 있을까요? 정상 77번에 있죠. 77번도 신고 불성시라고 써있죠? 신고 불성시라고 한글에 써있으면 무조건 75% 감면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꼭 외워놓으세요. 자, 그러면 요거와 요거만 외워놓으시면 여러분들 외울 건 없습니다. 이제 무조건 금액만 치면 세액은 지가 알아서 나와요. 아셨습니까? 지가 알아서 나와요. 여기 보세요. 지원전송 100만원 쳐보세요. 지가 알아서 나와요.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이게 0.3%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됐어요? 요거만 꼭 아셔라. 그래서 요거만 10%짜리다. 그래서 74번과 74번 계산은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되고 76번은 금액 쳐서 팝업창 나오면 날짜만 잘 치면 하루 경과일수 10,000분의 2.2까지 자동 계산이 된다. 이해갔습니까? 신고불성실은 74번은 여러분들이 100% 수동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신고불성실하고 납부지원부터 얘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가시고 나머지는 아직 시험 문제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요거는 몇 번에 그래서 번호를 얘기하자면 몇 번? 요거 74번. 납부지원은 번호 몇 번입니까? 76번. 그렇죠? 76번이야. 그래서 요거는 어떤 공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냐? 요거는 매출세액에서 마이너스 매입세액을 빼줘서 플러스 불공세액을 더해줍니다. 요것이 신고불성실 납부지원입니다. 신고불성실 납부지원입니다. 그러면 요건 공식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납부지원입니다. 그래서 신고불성실은 곱하기 몇 프로?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 마이너스 원칙대로 해드릴게요. 75% 감면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수동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신고불성실과 납부지는 금액이 똑같아요. 요거는 기간 계산만 잘해주면 요거를 원래가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미납 일수 곱하기 10,000분의 2.2입니다. 그래서 답이 나오는 거야.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요거만큼 두 개만큼은 신고불성실 납부지원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요 금액은 똑같다. 요 금액은 똑같아요. 됐어요? 신고불성실은 요거는 어떻게 100% 요거는 수동으로 입력합니다. 수동 계산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자동 계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요 10,000분의 2.1은 하루 경과일수 이자율입니다. 아셨죠? 1일이자.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가상금은 할 필요는 없지만
납세고지제에 의한 납부기간에 경과함으로써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이자율의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의 가산율은 100분의 3이다. 그래서 가산금은 납부기간 내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제재로서 성질과 조세 채무자가 부담하는 연체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중가산금 제도를 보면 후자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가산금은 납부기간의 경감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징세관청에 가산금 징수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독촉장의 가산금을 본세에 가산하여 기재하는 것은 납부기간 내에 경과하였으므로 본세와 가산금은 동시에 징수하려는 수단을 불가하고 독촉장에 기재하여 독촉함으로써 가산금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가산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가산금의 납부를 통지하여 납세자 스스로 납부하도록 하는 절차로서 독촉장에 그 가산금을 함께 기재하여 독촉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이러한 가산금은 이자적 성질보다는 세액의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처벌의 성질이 강하다. 왜냐하면 체납의 기간과 비례하지 아니하고 납부기간 내의 경과로 즉시 고율의 금액이 부과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산금은 가산세를 안 내면 가산금이 되고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중가산금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원래가.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서 한 것처럼 부가세 신고서 다 말씀드렸었죠? 요걸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요거는 뭐 앞에서 부가세 신고서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요거는 다 어디에 관련된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매출에 관련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매입에 관련된 거죠. 그렇죠? 여기가 다 매입에 관련된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경감이라고 했을 때 요거는 어디 경감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요거 전자신고 같은 거 이해갔습니까? 요게 경감에 해당이 되는 거고 별도 여러분들 요거는 여러분들 추가로 예정신고 이런 것들 추가 부가세 요거는 여러분들이 따로 기재해 주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오늘 포인트인 요거 있죠? 요거 여러분들 보시면 요 가산세 오늘 가산세 요걸 하려고 여러분들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최종 납부할 세액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 여기 저번에 물어봤을 텐데 개인사업자로부터 쭉 나온 전자비수 다 합쳐서 여기는 카가 현가 말하자면 요거는 3번 자리 거야. 몇 번 자리 거? 예, 3번에 있는 3번에 기재되는 공급 대가로 얘기하는 거야. 공급 대가. 3번에 기재되는 게 뭐야?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돼 있잖아.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그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합쳐서 공급 대가의 1.3%를 계산해서 1,000만 원 한도까지만 공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1,000만 원 넘어가면 끝이란 얘기죠. 아셨죠? 요거는 개인 사업자에 해당하는 거야. 법인 카드 없는 사업자.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개인 사업자에 한해서만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해당 사항은 없다. 이론상에만 여러분들이 나타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셨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번 단에 있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합친 공급 대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부가세 신고서 있죠? 여기 보세요. 만약에 여기가 5,500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가 5,500 가지고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 지긋지긋하겠지만 상반기, 하반기 그렇죠?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아시겠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고요. 요건 뭐 무시하는 게 아니고 곱하기, 나누기, 플러스, 마이너스 순서대로 계산을 해야 된다. 또 아무 조건이 없으면 원미만 버리며 기간 계산은 양편 넣기 계산이다. 이해갔습니까? 그 초일산입, 말일산입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짜를 한번 따져볼게요. 요거 4월 26일서부터 따지면 여러분들 보시면 요거 며칠입니까?
요거 계산하면 며칠이에요? 그 다음에 또 31일 더하고 30 더하고 25일 더하는 거 알겠죠? 요게 4월달, 그 다음에 요게 몇 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이에요. 그렇죠? 계산은 며칠이야? 90에다가 왜 플러스 1을 해주냐? 여기 지금 여기 며칠이죠? 파란 거? 직접 따져봐봐. 시작. 26, 27, 28, 29, 30 며칠이에요? 그 초일을 더해 주는 거야. 이게 양편 넣기 계산이에요. 플러스 1을 내주는 게. 기일은 만기일은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25일이. 그러니까 첫째 날은 무조건 26일을 빼주기 때문에 첫째 날이 빠져. 그래서 플러스 1을 내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게 양편 넣기 계산이에요. 어떤 사람은 양편 넣기, 두편 넣기 똑같은 말이니까 플러스 2인지 알아. 그건 아니야. 알겠죠? 1입니다. 이렇게 해서 1기는 91일, 2기는 92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1 과세기간은 앞에다 9자만 붙여 91일, 2 과세기간은 앞에 9자만 붙여 92일입니다. 이해갔습니까? 됐나?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는 여러분들 여기에 보셔서 7번을 보시면 요게 누락분이에요. 뭐라고요? 예, 요거는 구지의 점에 이렇게 할게요. 빨간색의 예정 누락분입니다. 하지만 여기는요 파란색의 예정 누락분이에요.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보셔서 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 만약에 여기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제일 잘 나오는 거. 매출에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지연 발급 또는 미발급으로 입력한다. 미발급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매출에 종이세금에다 발급할 경우에는 가산세 지연 발급 또는 미발급을 합니다. 저희는 다 지연 발급을 할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요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지연 발급, 만약에 종이 발급했다, 지연 발급을 1,000만 원 했다 보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1,000만 원이죠. 그러면 여기도 들어가 1,000만 원 들어갑니다. 이해가십니까?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가산세도 종이 발급은 여기는 전자종이 다 들어가는 거야. 1번에. 그래서 지연 발급 여기다가 1,000만 원 적습니다. 그럼 지가 알아서 1,000만 원 적잖아. 지가 알아서 1%로 계산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미발급도 둘 중에 하나 하지만 1,000만 원 입력해도 돼요. 그런데 여기는 2%가 돼요. 이거를 수동으로 쳐야 돼. 그러니까 미발급은 수동으로 계산을 다시 해줘야 돼.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아직 맞는데 우리는 그냥 자연으로 나올 수 있는 지연 발급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개 다 맞게 해줍니다. 이해가십니까? 근데 지연 발급은 자동 계산이 되지만 미발급은 수동으로 계산을 해줘야 돼요. 2% 나오기 때문에 반타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미발행한 게 아니잖아. 미발급. 그죠? 종이는 발행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반타작해줘서 2%가 1%로 나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무에서는 아마 미발급으로 가서 해요. 하지만 시험 볼 때는 지연 발급, 미발급 두 개 다 맞게 해줍니다. 근데 미발급을 기왕 치면 20만 원 나오면 그건 틀려요. 20만 원을 10만 원 수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찮잖아. 그렇죠? 이제 앞으로 매출의 종이상계단서는 지연 발급에다가 그냥 들어가라.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자, 요거 꼭. 근데 매입에 종이상계단서는 매입에 종이상계단서 있죠? 매입에 종이상계단서 있어요. 매입에 종이단서는 가산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신경 쓸 필요 없다 이겁니다. 매입의 종이상계단서는요. 가산세는요. 매출을 잡아오지 매입을 안 잡아와요. 좀 치사하죠? 우리나라예요. 됐죠?
절대 가산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매입은. 매출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매입만 신경 쓰는 건 뭐 있느냐?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연수치. 요거 하나만 지연수치. 늦게 받은 거 있죠? 그렇죠? 요 늦게 받은 것만큼은 인정이 된다. 알겠죠? 요거 하나만 매입이야. 지연수치니. 수치는 매입입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나머지는 다 이거 뭐예요? 매출이에요. 다 매출. 요거 하나만 매입이에요.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해주시는 거야. 자, 보시면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여러분들 번호는 요거는 몇 번에 우리 여기 요거는 뭐 확정이 몇 번에 하고 똑같아요. 확정 기간에 몇 번하고 똑같아. 1번 플러스 2번이고요. 이해갔습니까? 요거는 확정 기간에 몇 번하고 똑같아? 3번과 4번 내용하고 똑같죠. 그렇죠? 요거는 확정 기간에 몇 번하고 똑같아? 5번만. 5번. 여기는 확정 기간에 몇 번하고 똑같아? 그렇죠. 6번만. 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또 뭐 있습니까? 요거는 확정 기간에 몇 번하고 똑같아? 요 41번, 42번은 몇 번하고 똑같아? 확정 기간에 10번과 12번이요. 됐어요? 됐어 안 됐어? 그 다음에 요거는요 확정 기간에 몇 번하고 똑같아? 15번하고 똑같은 거죠. 이해가십니까? 15번에 몇 번이야? 이거 뭐 여기는 15번에 옆에 44번. 그렇죠? 뭐 45번. 그래 안 그래요? 됐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45번 또 몇 번 있어? 또 46번. 또 재활용 몇 번? 47번. 뭐 이런 것들이야 다. 됐습니까? 그 요거는 뭐야? 요게 지금 이거나 마찬가지지. 요거 15번인데 여기 이렇게 적어줄게. 요게 확정 기간에 여기도 적어줄게. 여기 써있네. 여기 확정 기간에 몇 번? 일반 매입 몇 번? 44번. 요거 몇 번? 그렇지 45번. 요거 뭐 확정 기간에 46번. 요거는 47번. 요거는 50번.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됐습니까? 됐어요? 제가 그렇게 했던 이런 것들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불공은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불공은요. 주의할 사항이. 불공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 불공은 예정과 확정이 자리가 똑같다. 예정 기간과 예정의 불공과 확정의 불공의 자리가 똑같다. 이해하셨습니까? 문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따로 예정 거 불공 따로 있고 확정 거 따로 있지 않다. 같은 자리다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17번에 들어가셔서 그래서 매입의 불공은 되는 거고 54번은 요거는 누구나 다 들어가는 거 53번은요. 그렇죠? 53번 누구나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요거 있죠. 요거
여러분들 요거는요. 요건 무슨 사업자 안에서만? 예, 요거는 무슨 사업자? 겸용 사업자에 한해서만 한하여 입력하는 거죠. (54) 번은요 됐어요?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요건 밑에 뒤에 거 처음받은 서는 세무 1급이라 저희가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뒷장에 넣어보시면 요게 들어와 있어요. 요게 여러분들 보신 자리가 여기 가산세 찍으면 요 자리입니다. 제가 다시 더 없애버릴게. 자, 여기 자리예요. 이해갔습니까? 요거를 보고 하시면 되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요 64번이 사업자 미 등록증입니다.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사업을 안 하고 한 사람들이야. 아셨죠? 자, 이렇게 가시면 되고, 요거는 다 여러분들 해주는데, 요거 여러분들 요거 표시하세요. 요거는 꼭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공부하셔야 된다. 수동 계산이다. 아까 얘기했죠? 신고불성실 75번, 74번 수동 계산 꼭 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여러분들 영세율 요거 있죠? 요것도 요거만 수동 계산이야. 요거만 수동 계산이야. 왜 그러냐? 요거는 왜 요 앞에 걸 안 적었느냐? 잘 보세요. 만약에 여기가 100만 원이었다. 그 지가 0.5% 계산은 돼. 자동으로. 그렇죠? 여기다가 75% 가면. 그래서 1250원을 이렇게 수동으로 쳐줘야 돼. 그래서 내가 신고불성실만 빡 쳐준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0.5%가 자동 계산이 돼요. 반은 그죠? 근데 요거다가 75% 가면은 수동 계산해야 된다.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는 내가 100만 원 쓴다 보자. 그럼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 그렇죠? 이건 100% 다 수동으로 입력하는 거고. 요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여러분들 잘 쓸 수 있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이 맞게끔. 그러니까 요거는 100% 수동이고, 요거는 반만 자동 나오고 반은 여러분들이 계속 수동 계산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요거는 뭐예요? 요건 좀 뭐 어떻게 얘기할까? 납부 지연은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납부 지연은 요건 일수만 제대로 치면 나오죠? 일수만 입력 잘하면 자동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팝업창 나오는 거 있잖아. 그걸 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뭐 밑에 거 78, 79는 안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77번까지 70은 잘 안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76번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셔서 여기에 나오신 거 보시면 요거 먼저 특별하게 하겠습니다. 요거는 꼭 알아놓으세요. 전자세금 계산서는 발행했는데 전송만 안 한 경우, 전송 우리 저기 AT 때 여러분들 전송하는 거 우리가 하려고 했더니 못하게 했잖아. 그렇죠? 프로그램 막았잖아. 그거야. 세금에서 발행을 했어. 근데 국세청에 전송을 안 했으면 국세청. 국세청이라고 할게 이세라고 하지 않고 전송을 안 한 경우. 그러니까 세금에서 발행을 했어. 전송을 안 한 경우. 요 경우가 여러분들 요 68번, 69번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 볼게요.
또 지연과 미전송이 있죠? 잠깐 날 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전자 발급은요. 내가 만약에 1월 5일 날 전자 발급을 했어.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조그만 기업들은 언제까지 전송하는 거야? 그 다음날 1월 6일 날 전송을 해야 돼. 조그만 개인 사업자들은요. 근데 특례가 있어. 큰 대기업들은요. 1월 달 거를 매일 하지 못하게 해. 매일 하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1월 달 걸 다 묶어서 1월 말일로 묶어서 다음 달 2월 10일까지 전자 발급을 해서 11일까지 전송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발급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게 특례야. 큰 기업들한테. 원래 조그만 기업들은 오늘 며칠이야? 3월 13일인가? 오늘 3월 14일 전자 발급했어. 내일 14일까지 전자 발급해야 돼. 조그만 기업들은요. 하지만 대기업들은 3월달 걸 다 묶어서 3월 말일자로 정리를 해서 4월 10일까지 발급을 해서 11일까지 전송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그러면 지연전송과 미전송은 뭐냐? 만약 2월달이었었어. 2월달과 정리 다 했어. 그럼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 3월 10일까지 발급을 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11일까지 전송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때 발급은 했어. 근데 12일날 전송했어. 지연전송. 그 기간은 3월 10일까지 11일까지 못했잖아. 그 기간은 지연전송 어디까지? 7월 25일까지 전송하면 지연전송이야. 그러니까 1과세 기간 있죠? 1과세 기간은 지연전송은 다 7월 25일까지만 전송하면 지연전송이 돼요. 근데 1과세 기간 7월 25일 넘어갔죠? 7월 26일부터는 미전송이 돼버리는 거예요. 1월달이 됐던 2월달이 됐던 3월달이 됐던 4월달이 됐던 5월달이 됐던 6월달이 됐던 7월 25일 전까 25일까지만 전송하면 지연전송이야. 근데 26일 넘어갔더라. 그러면 미전송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다시 한번 2월달 거다. 2월달 거는 언제까지 발급해야 돼? 3월 10일까지 발급해서 3월 11일까지 전송해야 되죠. 근데 3월 12일에 전송했어. 그때부터 7월 25일까지는 지연전송. 3월 12일부터. 이해가십니까? 7월 25일까지야. 1과세 기간은 7월 25일이 마감이란 말이에요. 근데 7월 26일에 전송했어. 그럼 미전송이 되버린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만큼 5%의 가산세를 붙습니다. 0.5%. 그래서 요거는 0.3%고 0.5%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해주시는 거다. 된다. 그래서 1과세기는 7월 25일이 만기고 2과세기는 2년 내년도 1월 25일까지를 우리가 지연전송과 미전송으로 얘기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제출 불성실 요거 지연 제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해갔습니까? 제출 불성실 지연 제출. 자, 여러분들 볼게요. 제출 불성실과 지연 제출의 공통 글자가 뭡니까? 제출이죠? 날 봐봐. 제출을 빨리빨리 얘기해봐. 시작. 매출을 바뀌죠? 네. 매출의 세금 계단서만 잡아오는 자리야. 매건 절대 안 잡아와요.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내가 웃자고 얘기했지만 제출하니까 매출이잖아. 매출의 세금 계단서만 잡아온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뭐만 잡아온다? 예, 뭐 매출 누락권한 것들 있잖아. 그렇죠? 많이 예정 때 못한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매출의 세금 계단서만 잡아옵니다.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말하자면 종이 발급이나 마찬가지예요. 알았습니까? 요즘엔 전자발급했잖아. 전자발급하는데 거의 전자발급하니까 68, 69번이 거의 나오죠. 전자발급을 했는데 전송 안 했을 테니까.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70번, 70번 전자발급 못한 것들이죠. 반대로.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여기 했죠. 신고불성실 있죠? 신고불성실은 3개월 이내는 75% 감면이야. 그럼 6개월 이내면 50%, 1년 이내면 30%. 이게 안 나와. 나올 수가 없어. 우리 시험 문제는 75% 감면할 때는 요거 3개월 이내에 75% 감면 요거만 외워라. 그래서 내가 신고불성실은 나온 글자리는 여기 77번과 74번에는 75%에 감면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이유 때문에. 왜 75% 감면이에요? 나도 몰라. 재작년까지는 50%였었어. 근데 국회에서 바꾼 걸 어떻게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건 나도 외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 아셨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렇게 되시고, 자, 요거는 좀 이따 나중에 여러분들 하겠지만, 요 지연 제출은 그런 게 없지만 제출 불성실은요, 요거는요 확정 때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거는 1개월 이내 해주면 50%더 감면해줘. 근데 지금 조금 이상해. 감면해주면 0.25가 되고 지연 제출은 0.3%인데 좀 바란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요거는 좀 저도 할 수 없이 지금 외워서 하지만 요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왜? 0.5%인데 0.5% 1개월 이내에 또 일찍 납부해주면 50% 감면해준다고 그랬잖아. 그럼 0.25가 돼버리잖아. 지원 제출은 0.3%인데. 그렇죠? 좀 그런 게 좀 모순이 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65번 거, 67번 거. 종이 발급은 여기다 들어가면 되는데, 지연 발급은 여기 67번에 들어갈 때는 요것도 종이 발급은 2%, 원래 2%지만 종이 발급할 때는 수동으로, 요건 수동으로 1%를 계산해 줘야 된다. 요건 수동 계산이다. 무슨 계산? 수동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 계산 어디로 한다? 앞으로 이제 종이 계산 요걸로 하십시오. 요걸로. 지연 발급을 하세요. 종이 세금 계산서 발급. 여기다 입력하세요. 그럼 여기는 발급이면 여기는 자동 계산됩니다. 됐습니까? 됐죠? 이왕이면 65번에다가 여러분들 입력하는 게 좋다. 근데 매출이야 매출. 매출이야 종이 봐. 여기는 매출이야 매출. 꼭 중요한 건 매출의 종이야. 매입은 안 합니다. 아셨죠? 매입은 가산세 그런 거 안 매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좀 끊을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요거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 준 건데 한번 보세요. 요 가산세 거 보시면 요거 다시 한번 74번 거. 우리는 신고 불성실은 몇 번만 한다? 74번 것만 합니다. 그래서 매출세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불공세액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중요한 건 요거 있죠. 요거하고 요거 있어요. 요거 납부지연 거. 됐나요? 예? 요거는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잘 들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500에 50 나왔고 매입이 만약에 300에 30 나왔다. 그러면 여기 예정누락분이 여기에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계산이야. 그 매출세액이 얼마 나왔어? 50. 매입세 얼마 나왔어? 그럼 얼마? 20만 원이죠? 요 18번 19번 없는 요 자리 있죠? 앞으로 요 자리가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금액이다. 요건 내가 팁으로 드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번호 없는 자리 18번 19번 사이 요 자리 있죠? 요게 요거에서 50에서 30 빼주면 요거야. 근데 불공을 만약에 들어가 볼게. 불공 얼마? 100만 원에 10만 원 들어가 볼게요. 불공 들어갔어요? 됐나 안 됐나? 됐어요? 불공 들어가면 요거 얼마? 불공 들어가면 여기도 또 들어갈 거 아니야. 그렇지? 100만 원에 10만 원. 아무 의미가 없다. 100만 원 어차피 이 불공은 두 번 기입하잖아. 요건 확정 때 불공 이렇게 하는 거고 예정 때는요. 불공을 여기하고 여기 입력했죠. 그러면 예정은요. 여기다가 100만 원 써야 돼. 여기다 100만 원. 불공이니까 440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불공은 예정 때는 여기고 확정 때는 여기예요. 여기도 될 수 있지만 이해갔습니까? 여기만 공통점이야. 확정거의 세금계산서는 여기죠. 예정거의 세금계산서는 여기죠. 그렇죠?
여기만 자리가 바뀌는 거야. 불공 17번에 53번은 예정과 확정이 똑같다. 이해갔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요구한 거는 이왕이면 이제 앞으로 종이 발급, 매출의 종이 발급은 지연 발급으로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됐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아까 내가 요거는 전자적으로 얘기한 거 다 말씀드렸던 겁니다. 됐습니까? 자, 되셨고, 요거는 뭐 면세 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 다음 시간에는 가산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